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잘 떨어지다가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반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급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만 줄어들었지 매수자가 거의 달라붙지 않아서 집주인들이 20% 하락한 헐값 매물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단지별 집주인들의 헐값 투매가 공포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야단 났습니다. 긴급정책 신호에 헐값 투매 공포. 가뜩이나 이것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물은 신고가하고 좀 약간 급매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실제 거래되는 것은 마이너스 20% 정도는 쌓야 이게 띄엄띄엄 거래됐었거든요. 보시면 하우스푸어 정말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다가 이렇게 넘어져 버렸네요. 바로 지금 상투장에 집을 잡게 되면 이런 짝이 나요. 부동산 속도 조절,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속도 조절 안 하면 대재앙이 온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직. 여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예 그 정책을 제대로 제시할게요. 자, 먼저 재건축 재개발 이거 2023년 이후에 진행해야 돼요. 지금 진행하게 되면 공급이란 명목하에 진행하는데 이 공급 당장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들쑤셔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살아나게 되면 이제 서울 시내 또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집값이 다시 또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23년 이후에 대출 규제 완화, 지금 총량 규제 이것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DSR 이거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집 못 사게 대출이 안 되는 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선호 과정을 잘 봐야죠.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 대출 규제 꽉 막아놨다고 대출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폭등하면 책임지실래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지금 완화한다고 했는데 강화시켜야 돼요. 세금 완화 말이 됩니까 이거 세금? 자, 물론 세금을 완화하면서 집값 하락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세금 완화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세금을 다 낮춰줘 버리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특히 양도세 중과 세금 완화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1, 2년 동안 중과 완화하는 것만 하지 말고 페널티를 주세요. 페널티. 그때까지 안 팔면 누진세 때리겠다. 알았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페널티 없이 완화만 하게 되면 집값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GTX 등 호재 왜 자꾸 들쑤십니까? 이거는 역시 집값이 안정화된 2023년 이후에 뭐 DEF를 발표하든 집값이 충분히 하향 안정화됐을 때 진행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왜 폐지합니까? 벌써 폐지한다니까 건설사들이 신나가지고 완전 지 멋대로 지금 분양가 가뜩이나 지방은요 제가 보기에는 끔찍해요. 지금 여러분들 부산, 울산, 뭐 경남, 창원 이런 데 있죠. 진주 분양가 8억? 경기도 올라와 보세요. 경기도도 8억짜리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가로 분양 때려버리면 나중에 그 볼 것도 없이 분양가에서 막 3억씩 빠지지 않겠나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 잡아서 안 달랍니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분양가 높게 못 때리도록 막아야죠.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집값 안정 정책을 먼저 써야 돼요. 투기 정책은 지금은 투기도 못하게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정부가 투기 정책만 쓴다는 미명하에 조금 너무 쓸데없는 그 규제가 많아서 문제였지, 방향은 투기 정책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 속도 조절. 자, 윤 대통령 당선자, 그 다음에 오 시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 대책 단기적 집값 급등 유발. 지금 만약에 윤 당선인이 오늘처럼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해서 다행이긴 한데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난리 나요. 보세요. 이거 볼 것 없이 집값 급등입니다. 이미 집값 급등 상황으로 가고 있고, 자, 윤석열, 오세훈 콜라보, 다시 고개 드는 집값 상승 기대감.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완화.
용적률 500% 안전진단 완화, 뭐 제초안도 완화하고 강남재건축 서울 1기 신도시 불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집값 급등하면 수도권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부산도 지금 불장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왜 폐지합니까? 분양가 택지비, 건축비 이하로 제한을 해가지고 아예 꽁꽁 묶어버려야죠. 질이 나빠진다고 폐지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주변 높은 시세를 악용해가지고 고분양가 때리고 있는데 이거 아예 못하게끔 오히려 더 지금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감사를. 오히려 이걸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왜 폐지해요? 집값 급등. 이렇게 하게 되면 집값 급등할 거 유력해요. 고분양가 때리면은요. 집값 또 올라갑니다. 대출 규제 완화 이거야말로 하면 안 돼요. 지금 1등 공신, 집값이 떨어진 1등 공신은 대출입니다. 그 다음이 금리 인상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LTV 8% 이렇게 완화하고 DSR 무슨 총량 규제 다시 또 완화한다. 그전의 정책 다 폐지하겠다. 이것은 완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속도 조절 말 나온 김에 속도 조절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다주택 양도세 완화, 페널티 없어가지고 급등에 대한 기대감.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다주택 같은 경우도 규제 이제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까 지금 보유세, 종부세, 취득세 완화하는 건 좋아요. 이게 일정 부분 공시가도 내리고 하면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주택 양도세 완화해서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러면 페널티 없으면 매물도 안 내놓을 것 같고 비싸게 내놓고요. 배짱 튀기고 1년 안에 안 팔게 되면 당신들 누진세 때린다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싸게라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값 하락 효과를 가져와요. 자, 이제 지금은 대세 하락 막는 요인 제거.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유로 자, 현 정부가 아닌 이제 윤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왜?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잖아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가뜩이나 청와대로 옮기는 것도 글쎄 이게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집값 들쑤시고 그리고 돈 쓸데없이 왜 낭비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예요. 대세 하락을 막는 요인. 그러니까 하락 정책을 이렇게 대출 제한이라든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그동안 이 하락 폭을 이렇게 막는 효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당선인이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아까 나머지 대출 제한 뭐 이런 것들은 없애면 안 되겠죠. 자, 네 가지가 뭔지 볼까요? 먼저 누더기 정책. 결국 문 정부가 실패한 차기 정부 시장 친화적인 정책 이건 당장 써도 돼요. 누더기 정책 때문에 세금, 청약, 대출 정말 고시공부예요. 고시공부. 정말 복잡하잖아요. 이게 비민주적인 민주적이지 못한 핀셋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 당선인은 자본, 자유, 민주주의 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누더기 정책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공시가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언제 몇 년도까지 계속 공시가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놨잖아요. 이것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을 떨어뜨려야죠. 여기 보세요.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 이 공시가 인상, 집값 하락하면 신속하게 내려야 하는 거, 그리고 공시가 인상을 지금 이제 늦추겠다고 했잖아요. 공시가격 조절, 집값 하락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세금 인상. 자,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세금을 계속 올리게 되면요, 집값도 뛴다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세금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자, 부동산 세금 인하로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세금 현실적으로 인하 집값 하락에 긍정적이다. 마지막 임대 분양. 그 전에 임대만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임대 뭐 자꾸 그렇게 임대만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임대나 갖게 되니까 효과가 반감돼요. 실질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급등하는데 그래서 임대보다는 일반 분양, 민간 분양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야 돼요. 일반 분양의 저소득 임대를 균형을 이루겠다. 바로 그래서 민간 분양 추첨제, 이 추첨제도 좋은 거예요. 자꾸 막 특공, 가점제 이걸로만 세려 부어버리니까 가점 낮은 사람은 집 사지 않나요? 누구나 다 기대감이 있어야지. 자, 아무튼 이거 네 가지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집값 들쑤신 것들 있죠.
현 정부가 이미 지금 반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속도 조절해라. 실제로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대선 이후 대세 하락 잘 나가다가 대세 하락 진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 매매 심리, 부동산 거래량 쭉 있는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 대선 이전에도 현 정부 정책은 상승 쪽이었어요. 물론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 그나마 이걸 한국은행과 잘 협약을 해서 이게 조금 나았는데 지금 대선 이후에 오히려 더 이걸 들쑤시고 있어갖고 올라가고 매매 부동산 심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었는데 하락하고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 윤 당선인이 된 이후로 상승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량 분명하게 확 줄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팍 늘어난 건 아니지만 자,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으로 턴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기준금리 변화 하락, 둘 다 하락이죠. 자, 공급 입주 물량 이것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락. 재개발 재건축 호재 이거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하락이었는데 다시 이거 풀어준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국내의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하락. 자, 부동산 가격 적정도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하락. 그런데 유동성 자금은 아직 조금 돈이 토지 보상비까지 해갖고 남아도니까 상승이 약간 많아요. 대출 규제 총량 관리 현 정부는 하락인데 이것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올라간다.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자고요. 현 정부에서 무려 8개나 하락이고 2개밖에 상승이 아닌데 결론적으로 하락인데 지금 당선인 이후로 자 보세요. 6개 상승 4개 하락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이 좀 틀렸다고 이러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완패당하겠죠.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뭐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의 적중률 볼까요? 부동산 대선 끝난 후에 꿈틀대지만 빅데이터는 여전히 대세 하락장이다. 무주택자 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인 경우 잘 들으세요. 가점이 높으면 좋은 곳 위주로 넣으세요. 그냥 자기 주변에 넣지 마시고 가점이 65점이나 되는데 그냥 엉뚱한 곳에 넣어갖고 당첨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집은 딱 한 번 당첨되면 끝장이야. 올해 꼭 당첨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부터 내년 3년 앞으로 3년까지 보시라고요. 제 말 이해 갔죠? 자, 좋은 곳만 넣어라. 가점 좋으면 나쁘면 뭐 한 2, 3점밖에 안 되면 그래도 60세대 100세대 미만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래도 대단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 이대로 흐름이 계속 이어간다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상승장이라고 착각하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걸 급매라고 착각해서 매입해버리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라고요. 지금 집을 잡는 건. 세 번째, 만약에 이제 하락장, 대세 하락이 계획대로 간다면 2에서 5년간 하락할 텐데 그때는 급매, 그 다음에 분양권 미분양 이 중에서 무주택자들은 가장 자기 상황에 맞는 걸 잡으면 돼요. 또는 돈이 좀 있다면 자녀 앞으로도 분양권 미분양은 집이 아니니까 이런 걸 잡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1주택자는 입지, 세대수 괜찮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끌고 가도 돼요.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폭락하면 좀 어때요? 입지 괜찮고 세대수 괜찮으면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니까. 다만 나는 너무 빚이 많고 나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팔아야죠. 두 번째, 입지 문제. 입지가 너무 외곽이야. 나홀로 아파트야. 그리고 아파트도 아니야.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야. 뛰지도 않고. 그럼 매도를 우선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락장이 안 팔리니까. 또는 매도하고 보유하고 판단해서 본인이 이렇게 선택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폭락장이 왔다. 2에서 5년간. 그러면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급매 또는 급매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는 갈아타기. 얘를 아예 팔아버리고 더 좋은,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기. 그 다음에 또는 하나 갖고 있으면서 분양권 미분양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분양권 미분양은 서울이나 3기 신도시가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겠죠. 다주택자. 자, 22년 올해 양도세 충과 한시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 6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당선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페널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자, 만약 이게 나오면 웬만하면 매도하세요. 그 2주택을 왜 끌고 가요? 40%의 플러스 중과세 20이나 30에 갖고 7, 80% 세금인데 복비까지 해가지고 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집값 폭락하면 망하는데. 그때는 팔아야 돼요. 지금은 중과세 때문에 못 팔았다면 완화되면은요, 던지는 게 정석이에요. 왜? 올라가면 찔끔 갈 것 같고 떨어지면 망하는 거니까. 또 그 다음 중과세 없으면 또 못 팔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집을 여러 개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한시적으로 해지해주면 웬만하면 매도하세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활용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새로 잡아갖고 활용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일시적 2주택 활용하기 어려워요. 2년 뛴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추가 매입하지 마시라고요. 신중함. 그 다음에 폭락 전에, 이제 폭락장에는 얘도 해도 돼. 자, 폭락 전에 1주택이라든가 임사 제외해서 나머지는 다 매도해버리고, 진짜 폭락장이 오면 내가 똘똘한 놈 하나 끌고 간 것보다 더 똘똘한 것이 있다. 그러면 걔로 갈아타세요. 뭐 강남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곳들. 또는 1주택 잡고 일시적 2주택 또 하나 더 잡아도 돼요. 또는 분양권 미분양으로 잡아도 돼요. 다주택 다 처리했으면. 바로 이 다주택의 약점이 뭐냐? 안 팔고 끌고 가게 되면 폭락장에, 하락장에 진짜 좋은 곳들을 다 놓쳐요. 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과 지방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 어떤 특정 지역을 갖다 너무 왜 이렇게 폄하하느냐 그런데 뭐 그래요. 꼭 특정 지역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의 주로 바운다리예요. 물론 그 밑에도 좀 있어요. 위도 있고. 주로 이 안에 거의 한 60군데가 넘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50군데가 이 안에 포진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도시들 보세요. 양주, 파주, 뭐 고양 끝자락이라든가 김포 끝자락이라든가 인천 전체, 그 다음에 시흥, 안산의 끝자락, 화성, 평택, 안성, 용인의 끝자락, 뭐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포천. 바로 지금 이 안에가 뭐 좋다는 뜻보다는 외곽은 아니잖아요. 이 외곽은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락장에 폭락한 이후에. 또 가격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신중해라 이런 뜻이죠. 물론 여기에 없는 지방은 더 나빠요. 얘들보다. 지방은 제가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수도권이 더 안전하지 지방이 안전할 리가 없잖아. 인구도 줄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공급과 인구 피해, 파주, 양주, 인천, 시흥, 안산 외곽, 화성, 평택, 안성, 여기만이 아니라 이 외곽들 아까 다 지적을 해줬죠. 이 원 밖에. 그 다음에 지방은 전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울산,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품이 많이 낀 것들. 자, 문제점이 뭐냐? 서울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 그리고 미분양, 집값 장기 하락, 비인기 지역이에요. 비교적 늦게 뛰었어요. 또 거품 최대 비인기 지역으로 2020년 또는 21년에 뛰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 좋으면 늦게 뛰겠어요. 관심도 없다가. 집값 폭등으로 거품이 최대다. 그 다음에 폭락 사유 50여 곳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보다도 입지가 더 열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급 폭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급감하고 공급 폭탄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GTX SRT 여기는 1km 정도, 1.5km 정도 내외는 뭐 여기 있더라도 GTX는 괜찮아요. 이해가셨죠? 단순전철은 별로예요. 멀어요. 서울까지 오는데. 입지순으로 집값 오른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보면 반포가 제일 먼저 여기 많이 올라간다. 여기 붙었잖아요. 가격이. 자, 2020년 이후에요. 반포주공 그래서 제가 한강라인, 반포, 압구정, 잠원, 청담, 삼성 이쪽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포, 대치, 테헤란로 쪽이 이제 2, 3위를 가고 있죠. 잠실이 송파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3위. 이 색깔별로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둔촌주공 얘는 강동구다 보니까 얘 더 쳐졌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과천, 지가 날고 기어봤자 경기도예요. 제가 항상 말했죠. 과천, 지금은 집값이 아직도 좀 비쌀지 몰라도 나중에는 얘들한테 밀립니다. 엄청나게 밀려요. 왜? 경기도니까. 분당? 벌써 쳐지잖아요. 6272로. 분당 여기 표시나고 과천 표시나죠. 여기. 그런데 강북 아파트는 더 밀리고 있네요. 아무튼 입지가 좋은 서울의 재건축이나 한강 라인이
경기도를 압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서울에서도 어디가 많이 가는지 보여드렸죠. 자, 92.8이 쭉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87.5로 이렇게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매도세가 주춤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쭉 올라가다가 여기 끝에 보세요. 자,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경기도 쭉 마이너스 가다가 하락폭이 역시 경기도도 축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 당선인 이후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자, 인천 근데 하락은 확대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인천이 지금 분양 물량이 많아요. 지금 가장 좋지 않은 두 곳을 고르라면 인천과 대구입니다. 왜?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집값도 떨어지면서. 자, 부산은 전반적으로 뭐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여기에요. 자, 보합 대구광역시 지금 보시면 약간 축소됐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하락폭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공시가격 상승률로 인하 미분양 급증. 자,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이 올해 이렇게 보합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 야당이 지금 다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초구 반포자이 줄어들었고 한가람도 줄어들었고 레미안 푸르지도 줄어들었고 왕십리 텐칠만 약간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자,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가 완화되고 있다. 이것은 집값 하락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방은 미분양의 무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방 분양받는 거. 자, 여기 보시면 개포주공 확 줄어든 거 보세요. 2년 만에. 자, 파주 교화, 일산 후곡, 김포 장기, 뭐 강남 수도권 할 것 없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거 2012년 날짜예요. 이거 2012년 날짜. 이렇게 폭락장에 반토막 난다 이 말이에요. 자, 폭락장에 여기 2012년이 역시 다 둘 다 보세요. 강남권 재건축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자, 무너지는 한강신화, 압구정, 여의도. 누가 안 빠진대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강남, 목동, 여의도 박살 납니다. 알았죠? 비싸니까. 똑같잖아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죠. 2년 만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집값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 지금은 최고 우선 정책으로 집값 안정 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일단 윤 당선인이 긍정적 신호를 낸 상황이므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